자, 쌤, 지금 보조기관 할 차례죠. 보조기관. 보조기관은 어떤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보조기관은 개선, 장관, 차관, 뭐 국장 이런 사람들은 다 보조기관이고, 차관보 이런 게 있잖아요. 차관보, 정책관, 정책심의관 이런 관자가 붙으면 보통은 참모예요. 참모. 참모는 보좌기관, 보좌. 그래서 51페이지 보면 장관, 차관 이건 부일대고, 나번은 그렇죠. 거기 본부장을 두는 경우, 차관급의 본부장을 두는 경우고, 다번은 처일대 뜻, 처일대. 처는 법제처는 법제처장, 그 밑에 법제차장 이렇습니다. 그럴 때 이런 거 우리 시스템들이 뭐만 되면 국가직 학교 가시면 다 아실 건데, 그쵸? 지방직 학교 가도 다 합니다. 그 다음 52페이지 넘어가면, 자, 그래서 보조기관의 의, 특징, 장단점은 개선기관의 장단점이겠죠? 개선기관의 장단점입니다. 그래서 거기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죠? 그렇다면 국장, 과장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단점은 그럼으로써 조직의 주관적이거나 독단적 성격이 개선만 있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장단점 이런 말들은 개선만 있을 때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위원회는 위원장 밑에 국장 또는 사무처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보조기관이라고 부르고, 보좌기관은 거기 장관, 차관, 실국장 옆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점으로 그려져 있는 거, 그걸 뭐라 한다? 보좌기관이라고 그런다. 그쵸? 그래서 보통 차관 밑에 차관보 있죠? 그 다음 이를테면 실국장 밑에 심의관 이런 것들은 다 무엇에 해당된다? 보좌기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 장단점이 있는데, 이 장단점은 다시 또 어떤 것의 장단점하고 똑같다? 막료기관의 장단점하고 똑같다. 자, 그 다음 이제 봐봐요. 소속기관이라고 하는 데는, 소속기관은 무엇과 어떤 걸로 나눠진다? 부속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 그 표 53페이지 밑에 한번 볼까요? 아까 보좌기관하고 보조기관은 다 무슨 조직이라고 불러요? 하부조직이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보조기관하고 보좌기관은 하부조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소속기관이라고 부른 거에는 부속기관하고 뭐가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뭐라고 부른다? 소속기관이라고 부른다. 자, 소속기관은 특별행정기관하고 어떤 거? 부속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제일 위에 봐봐요. 소속기관이라 하면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인천인에도 인천세무서 있죠? 이런 건 특별지방행정기관이야. 그러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거기 있는 것 중에서 뭐 어디에 소속된다고?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다는 거죠. 자, 부속기관은 교육훈련기관, 시험연구기관, 자문기관 등 본부조직의 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부속기관이라 하면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목적에 임무로 하는 기관의 부서가요.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부서기관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보통 이야기되냐면, 자, 이 교육과정 평가원 또는 이런 것들은 교육부 소속이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부속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시험연구기관이라든가 교육문화기관이라든가, 그렇죠? 그럼 어떤 것도 또한 부속기관이겠어? 국가미술관이 있죠? 그렇죠? 이런 데도 다 뭐세? 거기 있는 거 어디 소속이냐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소속기관이야. 아니 부속기관. 그러니까 소속기관은 무엇과 무엇을 플러스시킨 것이다. 부속기관하고 거기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그렇죠? 특별지방행정기관. 기관을 포함시킨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소속기관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 하부조직은 뭘 말한다? 하부조직은 뭘 넣는 거? 하부조직은 그렇죠. 자, 보조기관하고 보좌기관, 그렇죠? 이걸 하부조직이라고 그런다. 그걸 다 합쳐서 지금 중앙행정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소속까지 넣어서. 자, 그림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자, 한 장 넘기면 이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위원회는 최종 결정 권한과 책임이 기관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부처 조직과는 달리 결정권이 모든 위원회에게 분산되어 있고 합의에 의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수평적인 합의제 조직 유형이다. 얘가 이해는 됐죠? 그러니까 위원회는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 위원들이 동시에 위원장이 혼자 독단한 게 아니라 결론에서 과반수로 보통 결정을 많이 하죠. 미국은 독립규제위원회가 있었고,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 그래서 19세기 말 미국에서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서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가지고 경제, 사회 문제에 관한 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합의제 형태의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거기 시장 실패에 대응하고 행정국가 방지를 위한 절충점으로 탄생했고 준입법, 준사법적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터 독립을 의미하고 브라운로우 위원회는 머리 없는 제4부라고 비판했다. 실질적으로 어떤 게 없어서 이 강제권들이 좀 없으니까 머리 없는 제4부라고 불렀는데, 우리나라 위원회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와 일치하는 위원회는 없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인권보호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죠? 이건 왜냐면 우리나라 위원회는 주로 행정부에 소속돼 있잖아. 그런데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는 입법부에 소속돼 있었어. 국회에 소속돼 있었어. 자, 그래서 위원회의 특징, 그러니까 위원회는 일단 계층제적 조직 아니죠. 그래서 유기적이고 탈권력적 관료조직이라고 부르고 행정의 민주성을 증진할 수 있겠죠. 주로 경제사회적 규제 역할을 담당했고, 우리나라 위원회는 4가지 위원회로 나누어져. 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 의결위원회, 행정위원회. 그쵸?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위원회들은 거의 어떤 위원회냐면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자문위원회야. 쉽게 해서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은 다 자문위원회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위원회는 거의 행정위원회야.
거기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다 행정위원회죠. 행정위원회는 의결의 강제력도 있고 집행권도 있어요. 집행권. 강제력도 있고 집행권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했어요. 의결의 강제력이 집행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어. 의결위원회 한번 봐봐. 의결위원회. 의결위원회는 의사 결정에 무엇은 있어? 강제력, 구속력은 있으나 집행할 수는 없어요. 집행할 수는. 예로서 징계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A 공무원이 잘못을 했어.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자 2개월 정직을 내렸어. 그럼 이 징계위원회에서 그 공무원에게 2개월 동안 정직해 이렇게 안 돼. 이걸 어디에 통보해? 만약에 이 사람이 보건복지부 소속이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지한단 말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신 2개월 정직하시오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은 누가 하는 거야? 중앙행정기관장이 하는 거고 이 위원회는 뭔만 갖고 있어? 의결권만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아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서는 직접 못해. 집행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어떻다 공익신고자다 그러면 보호를 해줘. 공익신고자로 지정하면 그게 바로 뭐가 돼? 공익신고자가 된단 말이야. 어디에 거기 만약에 이를테면 여기 한번 봅시다. 보건복지부에 있는 A 공무원이 공익신고를 했어. 공익신고. 그럼 공익신고를 했으면 공익신고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나서 자기가 의결했습니다. 이거 신고자다. 그리고 나서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사람을 뭘로 하셔? 공익신고자로 하셔. 이렇게 안 해. 그냥 거기서 그냥 결정하고 집행해. 그 사람은 뭐가 되도록? 공익신고자가 되도록. 집행권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징계위원회는 징계만 얼마 하겠다 이거 하지 누구에게 다 통보를 해줘야 돼. 다시 그 장관에게 통보해서 그 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구속력은 있지만 집행권은 없는 걸 우리가 의결위원회, 그래서 각 부처의 징계위원회라든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자기들은 직접 집행은 못해요. 장관에게 통보만 해줘. 그러니까 이 기관장에게. 그 다음 행정위원회는 뭐까지 다 있다? 구속력도 있고 집행력, 의결의 강제력도 있고 집행권도 있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원회는 다 무슨 위원회다? 행정위원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거기 있다시피 행정위원회, 우리나라 이 위원회를 너무 남설하니까, 너무 많이 위원회를 조직하니까 우리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둬서 될 수 있으면 위원회 증설을 막으려고. 한때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세금만 너무 많이 들어가. 1년에 한 번만 열린 위원회도 있고 2년 동안 안 열린 위원회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못하기 위해서 거기 한번 봅시다.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가 남설되지 않도록 설치 기준 및 운영 방법을 명확히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자원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돼. 그래서 위원회 운영에서 아까 행정위원회는 뭘 다 설치할 수는 있어. 최소한의 상임위원 및 사무기구 설치 가능한데 자문위원회는 거기에다 사무기구까지 설치하면 굉장히 뭐가 들겠어?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자문위원회는 뭘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사무기구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없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 다음 최소한 한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5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존속기간을 설정해 줘야 돼. 몇 년 동안 하겠다. 이 위원회는 몇 년 동안 하겠다. 이걸 해야 된단 말이야.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문위원회 등을 제외하고는 2년마다 전속 여부를 점검해야 돼. 계속 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죠? 자, 그다음 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까지 보고를 해야 돼. 어떻게 운영됐는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래서 위원회 순기능과 역기능, 순기능 중에서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게 두 번째 있는 거. 다양한 이견의 조정과 협력 확보가 가능해서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한다. 이게 순기능에서 제일 많이 나온 지문이고, 역기능에서 제일 많이 나온 지문은 세 번째 있는 거. 구성원이 복수임으로 책임이 뭐가 된다? 분산되고 책임이 전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11번 문제. 정부 조직법상 우리나라 정부 조직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번. 기억.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 사무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당연히 둘 수 있죠. 우리 아까 합의제 행정기관 봤었잖아. 그렇죠? 행정위원회 봤었죠. 그 다음 니은 과학기술 정보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부 장관 차관 이 두 명을 둘 수 있는 기관이 장관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나와 있어. 이 차관제가. 선생님 이거 몇 개나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개 부서나 돼. 7개 부서. 다 외울 필요가 나중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체크해 드릴 거니까 암기 비법으로 그냥 암기하면 돼요. 그냥 거기 체크 한번 해보시죠. 거기 50페이지에 있는데 50페이지에 체크해서 2차관보 있는 데를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표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자, 기획재정부에다가 2차관이 있습니다. 2차관 봅니다. 기획재정부, 그 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다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그 다음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지원부, 그 다음 산업통상자원부, 그 다음 보건복지부, 그 다음 국토교통부, 7개 2차관보가 있는데 선생님 고생하셨어.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건 차관보 제도는 맨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못 내면 복수전답 나올 수도 있겠죠. 잘 안 납니다. 이런 거. 딱 한 번 나왔던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OX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만 풀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간단히. 그 다음 공기업부터는 조금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다음 시간 때 하겠습니다. 공기업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서. 자, 쌤 97페이지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 2, 3, 4는 위원회 조직입니다. 풀어볼 필요도 없죠, 참. 자, 1번 뭐가 틀렸습니까?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 구속력은 있는데 무엇은 없다고 그랬어요? 집행력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 부의 징계위원회가 대표적인 의결위원회라고 그랬죠. 다음 2번은 맞고
3번도 위원회 조직인 토론과 타협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상호협력과 조정이 가능하다 맞고, 4번 위원회 조직에서 위원관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무책임한 의사결정이 발생. 그렇다고 그랬죠. 아까 시험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고. 5번 맞는 말이죠. 그렇죠? 6번 위원회 조직은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이 특징이다 맞고, 7번 위원회 조직은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형 조직의 한 형태이다 맞죠? 8번은 뭐가 틀렸었어요? 8번 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가 행정위원회라고 그랬죠.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슨 위원회다? 행정위원회. 좋습니다. 9번은 우리가 소청심사위원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징계위원회하고 소청심사위원회 다릅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각 부에 있는 징계위원회하고 소청심사위원회 헷갈리면 안 돼요. 10번은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은 있지만 집행권이 없다. 정확한 표현이죠. 1번 정부 각종 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 대표적인 예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여기 틀렸네. 어떤 게 틀렸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분명히 행정위원회 맞죠? 근데 뭐가 틀렸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 안 되면 이거 같이 보고 해요. 그냥 이거 몇 페이지 보고 같이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거기 54페이지 보면서 해도 되겠죠? 어차피 문제 풀면서 외워야 돼. 문제 풀면서. 쌤 따로 외울 필요 없이 문제 풀면서 외우는 게 제일 잘 기억되니까. 자, 거기 봐봐요. 자, 우리가 행정위원회는 인사역 신체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 있죠? 그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있었고, 의결위원회 올라가 보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의결위원회지 행정위원회 아니죠? 자, 그 다음 12번은 뭐가 틀렸었어요? 자,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12번은 행정위원회는 독립지위를 가진 행정관청으로 여기까지 말고 결정권도 있고 집행권도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13번 정부 각종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는 개선, 자문위원회는 개선입니까? 아니면 막료입니까? 막료 참모기관이라고 그랬죠? 14번 위원회 조직은 복수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을 의미한다 맞고, 15번 위원회 조직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참여는 결정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지를 가능하게 한다 맞고, 16번 위원회 조직은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아까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고 그랬죠? 17번 위원회 조직은 신중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 비용을 전략할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결정 비용은 단임제, 단독제가 훨씬 뭐 한단 말이에요. 비용은 전략되겠죠. 18번 위원회 조직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이다. 즉 행정위원회. 집행위원회는 행정위원회라고 그랬으니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위원회 맞죠? 대표적인. 자, 정 안 되면 항상 뭘 보면서 54페이지 보면 되겠죠? 자, 원래 이게 점수 칼라로 돼 있는데 우리 흑백으로밖에 제보를 못하니까 흑백으로밖에 못 보여드렸는데, 제가 올릴 때 밴드에다 올릴 때는 칼라로 그대로 올려보겠습니다. 칼라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 두고 오타 좀 교정하고 자기가 좀 추가할 것만 추가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9번 문제. 정부조직법상 우리나라 정부조직체계에서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이거 맞죠? 자, 정부조직법상 우리나라 정부조직체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차관 2명. 이거 말고도 7개 장관이 있다고 그랬죠? 21. 정부조직법상 우리나라 정부조직체계에 따르면 행정각부 장관 국무위원이다. 맞고, 정부조직법상 우리나라 정부조직체계에 따르면 각 구 밑에 처를 둔 게 아니라 국무총리 밑에 처를 둔다 그랬죠. 정부조직법상 우리나라 정부조직체계에 따르면 각 위원회 밑에 청을 둔다. 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각부 밑에 청을 두죠. 24번은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에서 대통령 직속은 맞죠? 나머지는 다 국무총리 소속이죠. 25번부터 이제 조금 어려울지 모르는데,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선생님,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이 아니죠? 감사원법입니다. 감사원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헌법기구요. 헌법기구 감사원은. 자, 그 다음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자, 감사원도 좀 특이해요. 지금 이건 설명하려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음 주 좀 뭘 가져와서 사례를 좀 가져와서 설명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원이에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행정기관입니다. 자, 금감원은 좀 독특해요. 금감원은 우리가 공공기관도 아니야. 독립된 그냥 법인이야. 독립된 법인.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이건 뭐 설명을 좀 들으면 금방 알 건데, 일단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소청심사위원회는 아까 소청심사위원회는 어디 소속이었어? 인사혁신처 소속이었죠. 자, 인사혁신처는 어디 소속이야 또? 국무총리 소속이었죠. 국무총리 소속의 처잖아, 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여기는 인사행정 가면 맨날 나오는 부분이에요. 인사혁신처가 맨날 나오는 거. 자, 28번은 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맞습니다. 특허청이 우리나라 중앙 책임운영기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표적인 한 가지, 하나.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딱 하나밖에 없죠. 특허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8번은 맞습니다. 자, 간단히 32번까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 소속으로 법제처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법제처. 아까 차는 무조건 다 국무총리 소속 맞죠?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이다. 선생님 아까 표 보면 다 알겠죠? 잘 생각 안 나면 표 봐요. 표. 이런 것들 뭐 하면서 보면서 외우는 거니까 그냥 50페이지 표 보면 되겠죠? 그 다음, 자, 소방청은 행안부 소속이다. 자, 선생님, 거기 50페이지 보면 행안부 봐봐요, 행안부. 행정안전부 밑에 소방청이 있어, 없어요?
경찰청, 소방청 있죠? 자, 이번에 12구에서도 자, 행안부 장관 지금 그다음 거기 어디였죠? 용산 경찰청장, 그다음 용산 소방청장 이 사람들 다 지금 불려나가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소속이야? 행안부 소속. 행정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소속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특허청은 어디 소속이야? 아까 우리나라 유일의 책임운영기관 중앙에서 중앙책임운영기관이라고 그랬죠. 어디 소속입니까? 산업자원 이거 뭡니까? 거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입니다. 특허청. 자, 일단 32번까지만 좀 보시면 나머지는 한 번만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다 이거 보고 연습하면 돼. 책임 운영 기간 나오는 거 빼고 99페이지 57번까지만 풀어오시면 책임 운영 기간이니까 그거 빼고 48번까지 선생님 48번까지만 한번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48번까지만 책임 운영 기간 놔두십시오. 그건 제가 할 거니까. 그래서 자, 그건 선생님 이건 뭐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소속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수밖에 없지 뭐. 그렇죠? 이런 거 외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건 거기까지 풀어오시면 그 뒤에 이제 공기업 책임 운영 기간 공기업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책임 운영 기간도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책임 운영 기간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신자유주의 또는 어떤 거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기관이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건 어차피 우리나라 법률이니까 외울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정부 조직은. 그러면 자, 다시 한번요. 지금 우리가 오늘 한 건 어떤 건지 한번 봐봐요. 조직 구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조직 구조는 기본 변수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공식화, 복잡성, 그 다음 직권화와 분권화, 직권화. 그쵸? 그 다음 상황 변수로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상황 변수로. 그렇죠. 기술. 그 다음 규모, 기술, 환경. 그쵸? 그 다음 원리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직 원리를 크게. 조직 형성할 때는 분업을 하고. 그 다음 이 분업을 조정하거나 통합해야 되겠죠. 분업의 원리와 조정의 원리. 크게 두 가지 원리로 만들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각각 직무 설계, 각 직무에 대해서 어떤 직무를 맡아라 직무 설계할 수 있겠고, 그쵸? 그 다음 그걸 무엇에 따라서 계층제에 따라서 한 뒤에 조정 기재를 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자, 이런 원리에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에서 고전적인 원리에서 만들어진 게 관료제였고, 이런 관료제는 일단 관료제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특징이 있고, 이 관료제 특징 때문에 관료제는 물론 특징이 장점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특징이 너무 심화되면 단점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기능이 나오고. 자, 이런 역기능에다가 자, 이것까지는 특징 때문에 나온 역기능이고, 관료제가 시대가 변화돼서 관료제가 이제 잘 안 먹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가 이야기됐다고 그랬죠. 우리가 기출된 것으로는 주로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 에드호크러시가 기출됐었고, 그 다음 사업조직, 그쵸? 그 다음 매트리스, 그 다음 팀제, 그 다음 학습조직, 그 다음 네트워크 조직,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까지 봤다면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OX 문제도 안 풀고 그런 부분은 여기에다가 지금부터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OX 문제도 안 풀어지고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문제는 풀었지만 안 푼 문제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을 여기는 재작년 문제까지만 있으니까 작년에만 나왔던 문제들을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 여기 해당되는 거, 여기 우리가 오늘 했던 것에 해당되는 것들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다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에도크러시, 그 다음 사업조직은 뭐와 비교해서 나온다? 항상 기능구조, 사업구조 비교해서 나온다. 그렇죠? 그 다음 매트릭스는 기능구조하고 사업조직을 뭐하는 것이다? 플러스 시킨 것이다. 그 다음 자, 팀제가 있고 학습조직이 있는데 학습조직은 자, 대표적인 게 팀비 정책에 팀이 정체가 드러났는데 뭐였다? 개였다. 팀비 정책에. 그쵸? 그 다음 네트워크 조직. 네트워크 조직에서 제일 잘 나온 건 우리가 정체성이나 뭐가 응집력이 부족한데 항상 응집력이 높은 걸로 틀린 걸로 나온다. 그쵸? 매트리스 조직은 뭐가 틀린 걸로 나온다고 그랬어? 신속한 결정.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게 쭉 행정을 다 하더라도 나올 게 별로 없어요. 나올 것들은 뻔해요. 몇 개의 핵심만 나오기 때문에 몇 개만 좀 봐두시면 됩니다. 많은 것 같은데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는 어떤 거 하겠어요? 당연히 이제 다음 주는 거의 다 여기는 다 끝났고 조직과 행동합니다. 이제 조직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사람들 채용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동기부여 시킬 건가? 어떻게 갈등 관리할 건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시킬 건가? 어떻게 동기부여 시킬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봅니다. 한 4가지 정도, 5가지 정도만 보면 돼요. 그 부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못 받으신 분, 1, 2권도 있거든요. 1권, 2권도 있는데 다 못 받으신 거죠? 1, 2, 3권까지 있는데 다 못 받으신 거죠? 혹시 1, 2권 우리 남자쌤 받으셨나요? 1권. 거기다 좀 밴드에다 좀 올려주십시오. 몇 권 없다고 올려주시면 제가 3권은 1, 2, 3권 없는 거고 우리 쌤이 1권 없는 거죠. 자, 나머지는 다 있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아.